인생을 건 한판 평론. 오늘은 평론의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차 함께하는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석 전 의원,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고를 그냥 읽어버렸어요. 장성철 장타째는 없어요 지금. 예, 지금 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식 1위에 좀 있었잖아요. 안식 연이 좀 있었잖아요. 안식 주간은 지나갔고 오늘은 안식 2일까지는 아니고 안식 시간. 얘가 무슨 얘기냐? 본방 불가에 온다. 뭐 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잠시 시간 안식. 요즘 보니까 환절기라서 이게 이 몸살 감기가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저기 소타차도 목소리 저도 지금 한 절반 정도는. 그죠? 요새 환절기나 감기가 심해요. 특히 지금처럼 여름에서 갑자기 가을 건너뛰고 겨울로 가는 아침에 겨울, 여름에 낮에는 여름이. 저는 100% 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감기 걸린 분이랑 일주일에 10번 이상 만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 났어. 야, 뭐 감기도 그냥 우정이네 그냥. 나눠요 우리는. 감기도. 이거부터 해볼게요. 여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여사냐? 김건희 여사죠. 일단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최근에 나왔던 이모 씨, 어나더 이종호 아닙니다. 이종호 씨 아니에요. 이 사람 얘기는 이제 본방 불가에서 해보도록 하겠고, 여기서는 어제 그 얘기 해볼게요. 오늘 언론에서는 반쪽 자백이라고 했던데 표현했던 변호인들 입장문. 샤넬백은 받았어요. 그런데 대가 관계 없었고 청탁 없었어요. 그냥 호의적인 얘기를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래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어요. 라고 입장문을 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입장문에 담긴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박 타짜는? 보석 신청했잖아요. 예. 그 보석 신청에 대비하는 차원의 사실 인정이 아닌가 싶은데 계속 부인하면 어쨌든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보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샤넬백은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갖다가 김건희 쪽에 전달해 달라고 준 쪽이 있고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 있고 그걸 교환하러 갔던 사람이 있고 행정관 교환해 준 사람이 있고 특히 이제 교환해 준 사람이 이제 김건희 씨 목소리 뭐 당시 어쨌든 영상 통화 이런 증언까지 나온 마당에 발뺌하기 어려웠다 더 이상. 그래서 인정한 거고 이제 그라프 목걸이는 어쨌든 줬다는 주장만 있고 실물 목걸이만 있지 그 중간이 지금 이번 샤넬백처럼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건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뭐랄까 살라미식 그런 대응. 마지못해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되면 그때 가서 인정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밀리다 이건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겠다 해서 인정한 거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반환을 했다든지 그 과정에 두고 갔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백 같은 경우는 가서 바꾼 과정이 있고 바꾸면서 그쪽 분들하고의 또 누군가 만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다 안 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보석 신청도 했고 그러니까 그것만 딱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타쌍피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보석 신청도 해놓은 상황에서 자백이 들어가고 성실하게 반성하고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증거 안 나온 거는 일단 우기고 가자. 근데 샤넬백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의 지금 변호 전략은 증거 나오면 자백하고 증거 나오면 자백하고 이거 같아요. 서희건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모조품까지 나왔어요. 이런 어떻게 그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들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증거 나오면 자백하고. 근데 그라프도 증거 나오면 또 자백할 거예요. 그라프 목걸이 건짐업소 인정했나요? 그걸 확인 좀 해주세요. 그라프 목걸이를 법사는 전달했다고 돌려받았다고 받았다고 그랬죠. 건짐업사는 인정을 했어요. 그라프 목걸이 전달했다고. 그런데 그 중간에 증인 증거가 이제 건짐밖에 없으니까. 샤넬백은 유 씨도 많고 많은데. 많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인정을 했다. 그라프도 목걸이도 이제 전성분 씨 말만 있는 상황이에요. 전성분 한 명의 말. 그런데 이제 샤넬백은 여러 사람들 그렇죠. 관계자가 너무 많아요. 관계자가 샤넬백은 부인하기 어렵고. 저는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보석할 때 판사 법원이 제일 걱정하는 게 풀어주면 증거이면 야 너 풀어주면 증인 압박해가지고 진술 회유 번복시킬 거지? 요거 걱정하거든요. 근데 샤넬백은 유경옥이라는 사람 다 밖에 있으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면 야 너 유경옥 찾아가가지고 진술 바꾸게 하려고 그럴 거지? 요거 걱정하는데 자백을 해버렸거든. 자백을 했기 때문에 진술 번복이 말고 없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요구할 거고 그러네. 샤넬 그라프도 만약에 밖에서 다른 사람도 있었으면 자백했을 수도 있는데 그라프 전성배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성배 씨를 뭐 어떻게 회유하겠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요거 피해가려고 그런 거 아닌가 병보석 싶긴 해요. 신청이잖아요. 예. 근데 병보석은 뭐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거보다 예. 어쨌든 병보석 사유가 되는지를 먼저 따질 텐데 기억상실, 기억 소실이라고 그랬던데. 예.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건데 그게 사유가 돼요? 사유가 될까요? 예? 그럼 제가 알기로 병보석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는데. 그럼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좀 이대로 방치되면 사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우려가 있어야 병보석이 허가되는데 저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사유는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어가지고 뭐 좀 기억 소실, 그러니까 기억 상실이 아니고 기억 소실이라는 표현을 쓴 거 봐서 뭐 약간 깜빡깜빡하는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죠. 동아일보가 이제 법원에는 저 여사 측의 의견서를 내용을 단독 보도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론의 광풍 속에서 과도한 비난과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참작을 해달라.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뭐 이제 와서 저는 변명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결국 이제 본인은 내키지 않는 처음부터 이제 그런 그 선물이었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전성배 씨가 설득하고 권해서 받았고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건 가뜩이나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타도어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그 마타도어가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고 주저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예 다 변명이죠. 전성배 씨 얘기가 김건희 씨가 나중에는 꺼리낌 없이 받았다. 처음에 약간 저하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서는 거리낌 없이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디올백 그 장면을 봤잖아요. 국민들이 다. 뭐 거기서 그렇게 김건희 씨가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뭘 이런 걸 다 의례적인 얘기 한마디. 끝. 때문에 그냥 이제 와서 하는 본인 주장이지 별로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추경호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있었죠. 왜 아쉬운 눈빛을 난 저한테 막 주제를 눈빛을 싸가지고 이 김건희의 이 자백 반쪽짜리 자백이라고 하는데 자백도 아니에요. 이건 또 거짓말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여론의 강풍이 두렵다. 그랬으면 진즉 자백을 했었어야죠. 계속해서 자백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만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 김건희라는 사람의 가장 그 시그니처 변명이 돋보이고 싶어서. 예전에 그죠 허위 경력 이거를 그냥 돋보이고 싶었던 본인의 과거였다. 그걸로 퉁쳤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비슷해요. 왜 거짓말했어?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야? 그랬더니 여론의 강풍이 두려웠던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뭐 사실 저는 거짓말 중독 같아요, 이분. 그냥 좀 이게 중독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거짓말 중독이다. 하셔야죠. 발언권 포기도 저 받아들일게요. 그런 해명이 안 먹히죠. 그런 해명한 게 저는 더 여론을 나쁘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와서. 그렇죠.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야 형사적으로 뭐든지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꼭 그거를 변호인이 얘기를 했어야 하느냐. 다 아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의견서 내용인데 이걸 누가 동아일보에 줬을까요? 이거 의견서 법원에 낸 의견서가 언론에 전해지는 거는 변호인 의견서니까 변호인 측하고 재판부거든요. 저는 변호인 측이 일부러 언론 플레이 했다고 봅니다. 이게 보도되는 게 김건희 여사한테 좀 도움이 될 거나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고 뭐 법원에서 나왔겠습니까? 그죠. 법원에도 나올 수는 없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뭐 변호인 측에서 많이 나오죠. 검찰이나 법원이 이거를 의견서를 흘리지는. 근데 그러면 이게 그러면 만약에 변호인 측이 그런 정부적 판단, 이거를 이 입장을 알리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한 정부적 판단이잖아요.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잘못된 거예요? 글쎄 본인들은 뭐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본인들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했겠죠. 저는 역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고. 그럼 지금까지 6개월 넘도록 그 거짓말 했다는 얘기냐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씨 하는 얘기를 앞으로 어떻게 믿겠어요? 전부 거짓말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갖고 있던 이제 그런 인상을 더 굳혀주는 효과만 나지.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법정에서는 본인들한테 좀 유리할 수 있다. 보석 받아내는데 이런 그 판단이 작용인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여론 전하는 거죠, 여론전.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아주 일말의 희망을 잡고. 동정표. 지지층 결집. 지지층 있잖아요. 거기 윤어게인 세력들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봐라.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이 여론의 광풍 속에서 이 혹독한 시련을 견디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저는 안 먹힐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저도 의견 썼을 때 뭐가 제일 힘드냐면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자백하는 경우 그러면 바꾸는 거 죄송합니다. 요거 쓸 때가 제일 힘들긴 해요. 왜 너 예전에 왜 부인했는데 지금 왜 갑자기 자백하는지 요거를 부드럽게 말을 만드는 게 참 어렵죠. 그리고 대놓고 증거가 나왔으니까 자백하죠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갑자기 기억이 날 수도 있죠. 예? 갑자기 기억이 날 수도 있지. 그래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서 누구처럼?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짧게 일단 답부터 영장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부터 들을게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다. 박타짜는요? 나올 수도 있겠다. 나올 수도 있겠다. 서타짜는? 저도 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강했는데 지금 최근에 좀 흐름을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도 박타짜님하고 좀 비슷한. 참고로 어제 저 뉴스투머치 세 분은 거의 다 안 나온다 쪽에 안 나올 확률이 높다 쪽에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안 나온다. 왜요? 더 이상 결정적인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황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의원총회 장소를 뭐 왔다 갔다 했다든지 아니면 표결에 참가 안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직접 표결 방해 행위와 연관이 되느냐는 거는 다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면 만약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다른 것들이 있다면야 모를까?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는 제가 그것만 가지고는 구속영장 발부가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서타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가 좀 바뀐 것 같다. 어떤 정보가 있다 하면야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정말 당시에 윤 전 대통령 측과 용산과 뭔가 통신을 해서 막아 뭐 이런 거 뭔가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장소를 바꿨다든지 표결을 뭐 지연시키려고 했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온다면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나온 게 아직 없잖아요. 지금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영장 기억될 거다. 아니 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 가능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장에 혐의 내용을 다 기재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보도된 것만으로는 그 대체적인 이제 정황들이기 때문에 심증은 상당한데 영장을 발부할 만큼의 물증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러나 이제 특검이 과연 정황만 가지고 영장 청구까지 했을까? 최근에 이제 영장 기각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박성재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그게 이제 수사 동력을 자칫하면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특검으로서는 영장을 청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뭐 그 상당히 추경호 대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해온 건 맞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직 의원인데 그리고 전직 원내대표였고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걸 정황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을까? 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바보가 들어서 아니다. 그렇죠. 뭐 아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영장 실질심사할 때 PT할 때 뭘 내놓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용산과의 긴밀한 뭐 이런 예를 들면 압수수색했고 그다음에 당직자들이나 주변 관계자들 다 불러서 조사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이나 당직자들이 추 대표한테 불리한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는 거죠. 특히 이제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 나온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세세한 보도가 다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혐의 부인 부분들이 증거인멸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원내대표실의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의 휴대전화가 일단 특검 측에서 얼마만큼 그 내용들이 확보됐는지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저는 그거를 조은석 특검 쪽에서 숨기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고 그래도 추경호 의원이 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걸 언론 작업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냐. 그러면은 실질 심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 영장재판부에다가 제시가 된다면 구속의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밖에 풀어놓으면 당직자나 옆에 있는 보좌진들하고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범죄 중대성은 아주 높죠. 왜냐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소명이 되면 그렇죠. 소명이 되면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뭐 기각될 것이다라고 예. 보기에는 좀 어렵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윤타짜. 네. 근데 이거 영장 청구되고 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거 뭐 기각될 거다. 뭐 좀 우재준 의원도 앞서 인터뷰에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고 뭐 김재섭 의원도 두 사람 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한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썼어요. 네. 같은 동료 의원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충돌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면은 한 대표는 본회의장 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라 빨리 와라 그러는데 어쨌든 추 대표는 왔다 갔다가 최종적으로 당사로 모여라 뭐 이러고 뭐 네. 예결위장 있는데 안 들어오고 이랬으니까 이 부분 가지고 충돌이 좀 있었던 건데 갈등이. 네. 근데 이번에 페이스북 글 쓴 거 보니까 이거 영장 기각돼야 된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 당시의 대표고 비대위원장이고 원내대표니까 예. 넘버원 넘버투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넘버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예. 그래도 뭔가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알려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대위원장은. 예. 구속영장 청구에 그렇죠.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표결에 참석 안 하고 뭐 이런 거는 아쉬우나 그건 정치적인 얘기고. 의원들이 많이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못한 거 뭐 이런 거. 예. 이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것, 그래서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법조인으로서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정확하게.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인 그렇죠. 건가요? 법하고 정치하고 나눠서 생각했다. 예. 정치적인 당시의 추경호 대표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라고 앞에 언급을 분명히 하셨고, 그건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도 국회에 오래 있어봤고 박 타짜님도 이제 국회의원을 해봐서 그러는데 이런 비상 상황이 있을 때는 당사로 빼지 않거든요. 일단은 그 본청 내에 대기를 시켜서 본회의장으로 갈지 안 갈지는 의총을 하든지 아니면 말한 대로 중지를 모아서 가는 것인데 납득이 안 되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 8명은 본청에 들어가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다 나머지 의원들을 왔다 갔다 4번을 한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당사에 대기를 시켰어요. 그건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그 자체가 정치적 판단에 나더라도 당시는 한동훈이 대표였습니다. 당의 대표가 들어오라고 얘기를 몇 차례 했죠. 근데 그 부분을 원내대표가 당사 밖으로 대기를 시켰다. 최소한 들어오라고 하고 들어오는 것은 각자 의원들의 개인기죠. 그리고 담을 넘든 그렇죠. 그리고 예결위장에 어디든 대기를 시켜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안 했다는 자체는 사실 범죄의 동기가 너무 분명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걸 부인하고 있잖아요. 정치적 판단이었다. 저는 그래서 점점 더 보면 이게 원내 행정실에 있었던 당직자나 보좌진들의 그 휴대폰에서 뭔가의 증거가 나오면 이거는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박다짠. 영장이 기각되면 뭐 그 다음 날은 뭐 특검 수사에 뭐 동력이 꺾였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거 봐라. 뭐 어떤 거 나올 건 뻔한데 문제는 이제 발부가 돼서 추경호 원내대표 막 들어가면 그 다음 수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럼 당의 다른 의원들은 더 나가서 당은 이 얘기 나오잖아요. 위원정당 얘기 나오고. 뭐 국민의힘으로서 상당한 위기를 맞겠죠. 그리고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의원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원내대표단, 그러니까 본회의장도 뭐 들락달락하고 결국에는 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 이 궁금증이 생길 거고요. 또 나경원 그 의원처럼. 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내용을 얘기한 거냐. 결국 이제 계엄 표결에 의원들 참여하지 말도록 어떤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이제 그런 요구를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있는데 그쪽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위원정당 프레임이 강해지겠죠. 내란 동조당. 근데 이제 그걸 실제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할지는 그건 뭐 이제 민주당이 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하는 건데 당장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무슨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구속된 것만으로 그거 착수한다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고 하더라도 1심 판결 정도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착수한다면 그리고 자칫하면 이게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정당 해산 제도의 취지는 그걸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게 헌법 심사를 받아서만 할 수 있도록 헌법의 예. 그 헌재의 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럴 때만 쓰라고 엄격하게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 과거에 이제 통진당 사례도 좋은 사례가 아니에요. 무리한 사례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그걸 반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위헌정당 심판이 인정이 되려면 그 위험이 현존해야 해요.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조직 이런 것들이 현재 이 상태에서 볼 때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것이 명확하다.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럴 때 되는 거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부 뭐 윤호겐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도부에도 있던데. 네? 지도부에도. 그 일부는 아니에요. 당 지도부기 때문에. 그런데 현존하냐? 그 부분은 지도부, 아니잖아요. 현직. 네? 현직 지도부 중에 왜 자꾸 물어보세요 저한테. 아니 그냥 그래서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일부. 네. 참 괜히 얘기했네. 네, 위헌정당으로 넘어갈 가능성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영장이 발부된. 광고 드려야 되는데. 광고. 광고가 빨리 오네요. 오늘 다른 날보다.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여의도 탄자 3부에서 계속 돕니다. 서타자. 네. 서타자의 말보다 100배 중요한 광고 때문에 말이 끊겼어요. 네.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네, 정말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아까 그 위헌정당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지금 의원 이 발부가 되면 그게 이 그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닌데 그 추세 자체가 왜냐하면은 범죄 혐의가 굉장히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고 봤을 땐 위헌정당으로 법무부 장관이 고려할 수 있다고 예전에 그랬거든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때부터는 이게 대응이 안 될 겁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얘기한 거 보면 국민들한테 먹히는 얘기입니까? 뭐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자. 전쟁이다. 어떤 국민이 지금 이 5개월도 안 된 정권을 끌어내자고 하는데 동의하겠어요. 거기에다 대선불복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위헌정당으로 바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내란 부하 수행 혐의가 확인되면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달에 와서. 그러니까 확인되면이라는 게 일단 1심 정도까지는 지켜볼 거고 그러나 이게 카드예요. 강력한. 국민의힘을 흔들 수 있는. 국민의힘이 상당한 그 내부에 뭐 혼란, 자중질환 이런 게 올 수가 있죠. 지방선거 앞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응할 거냐. 한쪽에서는 뭐 모여서 싸우자 스크럼 짜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한쪽에서는 확실히 윤과 단절하지 못하면 뭐 선거뿐만이 아니라 당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노선 투쟁이. 그걸 당장 이 꺼내들지 않더라도 이 위헌정당 해산 카드를 해산 이 청구를 그 카드죠. 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 말한 대로 합리적으로 1심 이후에 추진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청래 대표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구속영장 발부되자마자 바로 위헌정당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럼 또 강우식 비서실장이 나오겠죠. 대통령실을 정쟁의 한가운데 몰아넣지 말아달라. 아닌가? 이건 뭐 대통령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위헌정당 결국 정부에서 해야 하는 거니까. 정부가 하는 거니까. 아니 대통령 재판은 아니니까. 그래 안 나온다. 남의 재판이니까. 그래요? 진짜. 큰일 났네. 왜 대통령실의 구원을 기대했는데 아쉽습니까? 그 뜻은 아니고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위헌정당 심판이라는 거 말만 들어도 저희 당은 굉장히 정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실제로 이 제도가 87년 헌법체제에서 들어온 이후로 공부할 때만 있었던 게 한 번 있었잖아요. 맞아. 그것도 이제 통진당이었는데 이게 저희 당을 향해서 계속 얘기된다는 게 이게 안 사그러들잖아요.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어째 일이 됐노 뭐 이런 괜히 건가요? 이게 좀 괜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당 분위기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니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의 트리거가 뭐였어요? 이석기 의원의 내란 예비 음모였어요. 맞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 재판에 가서 예비 음모 빠지고 선동만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건 내란을 실행했잖아. 이건 트리거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어쨌든 정치적으로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흔들릴 수 있다. 아까 저는 박타짜 얘기해서 노선 투쟁 이게 딱 꽂히네요. 윤 어게인이냐 윤과의 단절이냐. 근데 윤과의 단절이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정동영 대표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싶은가? 장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옆에서 볼 때는 이해도 가요. 워낙에 많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일거에 뒤집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로. 본인이 한 얘기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봤더니 이거 몰랐네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글쎄요 어떻게 마무리할지는데 점점 윤 대통령 사회면에서 너무 나쁜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론은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장 대표도 탈출구를 찾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못 가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요? 다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알죠. 지도부의 몇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대다수는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엊그제 보니까 뭐 대통령 신년설 왔는데 꺼져라 범죄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실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얘기는 본방 불가해보고 오늘은 이거 할게요. 지금 3부에서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서타짜. 네. 이 여당의 대통령실과 당대표 관계들 지난 정부 때 깔끔했어요. 자, 이준석 대표 사이 안 좋다.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너무 좋다. 한동훈 대표 사이 안 좋다. 깔끔했거든요. 나는 죽으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난 정부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 사이 좋아요 안 좋아? 일도 양단 이런 거. 잠깐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시절의 그 정당의 모습은 공당의 모습이 아니에요. 뭐요? 아니 현직 대통령이 총재 역할을 했으니까 그거는 정당주의에 완전히 반하는 거죠.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체리따박 날리고 자기 사람 김기현 전 당시 대표 침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되니까 하는 말이 나한테 데려와라. 내가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정도로의 반감을 갖고 있는 그건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다만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여당의 모습 자체는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어떤 상호 보완 관계냐 행정부와 이 집권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는 호흡은 잘 맞지 않은 거는 같다. 그거는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래도 호흡이 잘 맞아요 하면은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눈이 없어 귀가 없어 할 거 아닙니까? 이미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재판정지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했고 조용히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3시 정도에 비서실장이 공개 브리핑을 했다는 것은 지금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꼬리를 내렸죠. 내렸어요? 에이펙 A. A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정청래 대표가 전문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이펙도 A급이고 시정연소도 A급이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게 로키로 간 거를 보면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내가 좀 지금 좀 선을 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은 느끼고 있고 감지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조정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그 조정이라는 거 지금 앞서 얘기했던 에이펙도 A급이고 시정연소 A급이요. 페이스북 글뿐만 아니라 사진도 있었거든요. 하나 오늘의 이건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 오늘의 포토제닉.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올린 건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있고 왼쪽에 강훈식 실장 있고 오른쪽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있는데 이 대통령과 이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 갔을 때 잡힌 투샷이에요.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A급이요 한 정청래 대표 의중은 역시 서타짜가 얘기한 것처럼 역시 대통령 세구나 꼬리 내린 겁니까? 서타짜 표현대로 하면? 그런 논란을 의식한 거고 이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표현한 거죠. 이런 식으로 대통령하고 함께 나온 사진 찍고 또 에이펙 성과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본인의 의도가 대통령을 위한 거였지 무슨 대통령의 성과를 가리고 폄훼하려고 한 거 아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왜 대통령이 외교할 때마다 나서가지고 당이 죄를 뿌리냐. 딱 공교롭지 않게 그래요. 유엔 연설했을 땐 조희대 청문회 건이 있었고 이번에 아세안 순방을 솔직히 갔다 왔는지도 몰라요. 그때 막 최민희 위원장 그 논란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에이펙 끝나자마자 토요일 날 끝났는데 일요일 날 아침부터 이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긁어부스럼 식으로 오히려 그걸 의제로 올리냐 왜. 이게 뭐 정청래 그 대표가 이 정부 성공을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자기 정치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이제 항변을 한 건데 약간 저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치적 경쟁이 끝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업적을 만들어놔야 되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이게 이제 목표예요. 그럼 성공적 국정 운영이 목표고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개인은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당장의 내년 지방선거 잘 치러야 되고
또 차기 당대표 선거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본인을 이번에 당대표로 만들어줬던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이제 그런 요구 사항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 되면서 이제 3대 개혁을 강하게 얘기했고 연내에 다 완수하겠다. 이게 정청래표 성과로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 차이에서 오는 약간 이제 뭐 불협화음이 이러저러하게 나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예전 같으면 어쨌든 이런 게 물밑에서 다 조율되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뉴노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게 없다. 수면으로 다 드러나고 그동안에 대통령실이 참고 약간 우회적으로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당의 메시지를 발산했는데 하다 안 되니까 비서실장이 나서가지고 일종의 공개 경고를 했다고 봐요. 자, 그럼 공개 경고 이후에 저 강훈식 시장 공개 경고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 이후에 이제 A급이요? 하고 요 사진 올린 거.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이제는 완전히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관계 대통령 확실히 우위에 쓴 거예요? 상황이 끝났어요? 아니면 아직도 잔불이 남아 있어요? 잔불이 아니라 계속 똑같지 않을까요? 이게 처음도 아니고요.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는 의도는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금관 사진과 얼굴이 겹쳐진 사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본인이 원하는 게 정확히 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잔불 취급을 합니까? 진화가 안 되는 그냥 화제 진행 중이죠. 그러면 소나기도 피하자. 일단 대통령실에서 이거 세게 나오니까 일단 납작 엎드린 거다. 일단 저는 이 사진 올리고 메시지 올린 것 자체도 정청래 대표의 정치라고 생각해요. 어떤? 자기는 계속 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요? 아니 대통령한테 잘 보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대통령한테 잘 보일 생각했으면 애초에 그런 걸 안 했겠죠. 저는 이 메시지를요, 뭐 A급이고 뭐 이런 얘기. A급이요? 그리고 사진 악수하는 거. 대통령이 나를 이해했어. 더 이상 또 안 그래. 나는 그냥 내 갈 길 갈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로 받아들여요, 저는. 숙이는 게 아니고. 여기 숙인 장면이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그 대표 취임하면서부터 당과 대통령실 간의 역할 분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 대통령은 어쨌든 민생과 경제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당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역할 분담이라는 국합, 배드캅 이게 전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거리두기거든요. 대표 입장에서 당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여야 합의 뒤집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 그로 인해서 이제 불협화음도 나고 했는데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게 단독 플레이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부조직법이라는 어째 정부 출범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그 우선순위로 통과시켜야 될 법안에 대해서 야당과 협상을 하는데 그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의중과 무관하게 했을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을 뒤집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강성 지지층과 정청래 대표가. 그런 등등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구조적이에요. 서로 이해관계의 차이가. 때문에 일시적 봉합일지는 몰라도 근본적 해소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다. 이외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바닥 짜고 저 윤탔잖아요.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지금은 이 사진 한 장으로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지금 더 심각한 거는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거를 수습하려는 것들은 봉합이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친명 지지층, 친청 지지층이 나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아주 치열하게 지금 입장 표명이 달라요. 제목 보니까 명청 팬덤 이제 노 따로 젓는다. 각자 이제 게시판에서 막 이게 제가 맥 소장이 예전에 정청래 박찬대 이 두 분의 전당대회 있을 때 했던 그 시작점이 지금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당시에 있어서의 성패 자체가 많은 의원의 지지를 얻었던 박찬대 의원보다는 팬덤의 당원 강성 지지층의 이분이 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지지층과의 어떤 그 대립 구도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저는 현실화됐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은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 대통령은 나설 수 없잖아요. 결국엔 정청래 대표가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습 자체가 사진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는 이 지지층에 대한 말하자면 교육 역할을 하고 있는 김어준 씨까지도 포함돼서 전체가
집권 여당과 정부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좀 일사불란한 어떤 그 진영 내에 담론이 형성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재판정지법을 잠깐 넘어갔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지 않은 게 앞서 원내대표의 역할론이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그런데 사실 이 대통령실과 소통하는 쪽이 어디가 더 많을 것인가. 원내대표가 많잖아요. 그 브릿지가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거부터 복원이 된다면 저는 좀 이게 회복이 되는데 그게 그대로라면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의중을 좀 당에 전달하면서 본인 목소리를 좀 키워야 되는데 지금 싹 죽어 있으면 재판정지법에 원내대표 안 보였죠. 원래 법안이면 원내사안인데. 그럼 완전히 이제 관계 정상화 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네요.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한테 달렸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어제 보니까 부산 시당위원장 뭐 친명이라서 나 내쳐졌다 막 컷오프 됐다 막 이러고 막 난리던데. 그 본방불가에서 해야죠. 아 그럴까요? 그렇죠. 뭔가 아시는 게 있구나. 알겠습니다. 먼저 많이 하지는 못해도 본방불가에 그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여권 얘기해 볼게요. 서울시장의 내년에 여권이 누구를 할 거냐. 어쨌든 지금 오세훈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의 강세니까 여러 사람들 얘기 나오는데 역시 뭐 김민석 총리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내가 나가야만 이긴다.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본다.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김어준 씨가 다시 질문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냐? 그런 상황이 안 될 거라고 전망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본다. 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간다는 얘기예요? 뭐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박자자 보시긴. 본인 출마에 대해서 일정하게 자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정치가 가변적이잖아요. 내년 맞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그건 일정하게 열어두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자체 경쟁을 통해서 충분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고. 근데 본인 출마해서 딱 부러지게 나는 안 한다. 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들리는 후문을 보면 서울시장보다는 이제 당대표 의중이 더 있어 보인다. 와, 다음 지방선거 끝나고 그런 얘기를 이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왔을 때 부인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제 김민석 총리 역할론에 대해서라는 걸로 봤을 때 당대표 쪽에 의중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결국 대통령의 의중에 달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임명받은 사람이고 임명받은 지금 직무에 충실하는 게 내 역할이다. 그리고 아니 그렇죠. 총리인 사람이 1년 만에 서울시장에 나가려면 대통령의 제가 없이 그거는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순간 대통령과 연결이 될 거예요. 결국 정청래 대표를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그 김민석 총리 카드를 뽑아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박찬대 원내대표 때보다는 더 급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될 텐데 그 대통령의 결국 의중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까지 다 열어놓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봐서 아예 불가능해졌다. 김민석 서울시장 카드는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윤타짜 보기에는 그런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당대표 할 때 수석 최고위원이고 내가 대통령 할 때 국무총리고 항상 내가 1인자인데 2인자를 해왔던 김민석 총리를 그 카드를 어디다 쓸 것이냐. 서울시장으로 쓸 것 같습니까? 당대표로 쓸 것 같습니까? 그 전 수석 최고위원은 정청래였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게 뭐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가서 했으면 모를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정책 행위들을 볼 때 김민석 총리가 다음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정청래 대표는 차기 당대표 선거 다시 나가서 되고 거기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 모델이죠. 대선까지 가겠다. 이게 명확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바라겠느냐. 이미 대통령 되신 분이니까 나는 모르겠고 당에서 알아서 해서 이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5달 지났는데 5달 동안 민주당에서 몇 번 지금 헛발질 했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무너지면 조기 레임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김민석 총리가 당에 가서 당대표가 돼서 뭐 이렇게 가야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나갈 일은 없다라고
감히 예상합니다. 확률 한 90%? 당 대표 때문에. 예. 이제 정치적 상황은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죠. 정치적 상황.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은 변하니까. 예. 그거는 김민석 총리가 예. 이게 확정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본인의 이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안 나가죠. 서울시장.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저는 한 거라고 봐요. 안 나갈 생각이 없다. 예. 그 얘기는 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그냥 산수예요, 산수. 산수? 예,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서 예를 들어서 안 된다. 정치적인 이 타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배합 하루아침에 백수되는 거죠. 뭐를 잃으냐면 총리에서 서울시장을 잇게 되면 그동안 총리까지 어렵게 예. 다시 올라섰는데 서울시장에 도전해서 의원직도 내려놓고 예. 서울시장도 안 된다면 어허. 자 예. 가만히 총리를 더 하고 예. 당에 복귀해서 예. 대표를 나가도 의원직이 유지돼요. 맞아요. 그 산수잖아요. 뭐 굳이 고민을 해요. 계산이 안 나오는구나.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의 상황은 예.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걸 확정할 수 없으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김인석 총리 상황은 나가는 건 손해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차기 여권에 역시 뭐 대선 후보라든지 당대표라든지 실력자는 결국 그러면 정청래 지금 현 대표 아니면 김민석 총리 정도로 좁혀지는 거네요. 다른 사람이 딱 떠오르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4년 6개월이 남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아니 근데 최근에 서울시장에 약간 관심을 보이는 듯한 여권 인사한 사람 더 있잖아요. 네. 조국. 그분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예. 차렸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장타짜도 그 얘기했어요. 장타자도 얘기하셨는데 예. 서울시장 쪽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을 전국 정당으로 한번 해볼 양으로 예. 본인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서울시장을 통해서 수도권부터 뭔가 좀 시작해보자. 예. 그런 계산한 것 같아요. 아니 저 근데 그때 보니까 본인이 딱 서울시장 인터뷰 보니까 서울시장 나가겠습니다. 유튜브 발언한 거 보니까 그건 아닌데 계속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하길래 오세훈 시장에 당선되는 거 두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뭔가는 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만약에 조국 위원장이 나 서울시장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후보 줘요? 그거는 조국혁신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예. 민주당 후보들이 있잖아요. 예. 예, 뭐 정원호 구청장도 있고, 뭐 박주민 의원도 있고 예. 하니까 사실상 보면은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예. 민주당 길을 가다가 그 어떻게 그 교차점에서 만날지는 그때 가서 봐야죠. 그러니까 최종 후보가 조국 위원장이 여권의 최종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인데 여당이 거기를 후보를 넘겨준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얘기는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그다음 보궐선거 얘기 같이 해야 되니까 본방 불가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야당 얘기까지. 네. 자 여의도 타짜는 여기까지고요. 이 세 타짜와는 그리고 플러스 원 장타짜까지 5분 후 스튜디오 옮겨서 10분 후에 본방 불가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